글로벌 기업 이슈는 190개국 40여 개 언어로 세계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분석된 뉴스는 전문가의 추천과 최소한의 편집만으로 가장 빠른 이슈로 제공됩니다. 먼저 삼성 관련 해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유럽 본사가 2024년 프랑크푸르트 슈발바흐에서 에시본으로 이전하여 17,500제곱미터의 6층 건물을 장기 임대 계약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2위에 올랐네요. 삼성이 엔비디아 RTX 30 슈퍼 시리즈도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만 TSMC 병목 현상의 반사 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이 내년 1월 14일 갤럭시 S21을 출시 시작으로 트리플 폴딩 태블릿과 투명 디스플레이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 스마트 의류 관리 솔루션인 에어드레서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휴대폰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기능이 작동이 안 돼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에서 말합니다. 다음은 현대차, 기아차 관련 해외 이슈입니다. 현대차가 폴란드 주력 경찰차로 낙점되어 체코 공장에서 생산한 SUV 투싼 100대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노르웨이에서 화석 연료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유럽 출시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베카시 리젠시 정부로부터 CSR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대차가 나무, 금속 막대, 브레킷, 나사 등으로 만든 중력 동력 속박수 레이서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아차가 신형 4세대 카니발 크로스밴을 러시아에서 인증 획득했습니다. 기아차는 아메리카 빌 페퍼 COO 및 부사장인 러셀 웨거를 마케팅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기아차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도장 공장 자동화와 용접 공장 라인 수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의 니로 2022가 유럽도로 주행에 첫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계약 및 시장 개척 등과 관련된 해외 이슈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미국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량 현대화 사업에 참여길이 열렸습니다. BAE 시스템즈,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 라인 메탈, 한화 디펜스 등이 경쟁한다고 합니다. LH공사가 러시아 연해주 프리모리에 지역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재개하였는데 자동차 부품 및 어류 가공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김종현 대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KIS 베트남, 파인트리 증권, 신한증권 등의 한국 증권사들이 베트남 증권사 인수 후 자본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대출 잔액은 8조 5,750억 동이라고 합니다. 현대 롯데미,
아제르바이잔은 K2 흑표정차 100대를 수출할 듯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대우건설이 이라크-알, 포항 5가지 프로젝트 수행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교통부 장관이 TV 방송을 통해 프로젝트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우건설에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등이 한일 인도네시아 컨소시엄이 건설한 찔레본 화력발전소로 2년 연속 그린 프레퍼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한화에너지가 룸클린과 손잡고 아일랜드에 100메가와트 배터리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롯데가 이스라엘 박한 와이너리와 국내 유통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효성 아메리카는 본사 라사콜리나스를 새 사무실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LG CNS가 베트남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디아 체인 메인넷 출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CJCGV는 인도네시아에서 10개의 극장을 운영 재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극장 주변 상가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부코픈 은행이 대주주 KB 국민은행 지원으로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고 합니다. 필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최고의 운동화 브랜드 톱10에 선정되었습니다. SK배터리 아메리카가 미국 커머스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도서 구입비 $30,000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기업들의 산업 전반에 관한 이슈를 소개합니다. 세계 수소 생산량이 5년 내 5,00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미래 에너지 수소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 등 원자재가 코로나 위기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 후 중국 수요로 급등세를 타고 있다네요. 아시아가 LNG 현물 가격 급등으로 가스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 등 LNG 수입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탄소와 수소 연료 사용, 스웨덴 철 가공 프로젝트가 세계 철강 산업을 뒤흔들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후 전기 배급 제한 등 한겨울 난방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본이 베트남에 몰려간다. 이온몰,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들의 베트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억만장자의 명함이 갈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중산산, 댄 길버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산이 급증하고 카를로스 슬림, 셀든 아델슨, 수능빈, 쉬자인, 해롤드 햄의 자산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의 증권, 주식에 관한 이슈입니다.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칩 자체 설계 발표 후에 주가가 6% 하락했다고 합니다. 윈도우 PC 프로세서 제조업체 MS와의 정기 파트너십 종료가 예고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미국 IPO를 통해 117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액수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2020년 700% 급등하는 주가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비용 절감과 온라인 판매 급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4.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 은행 자사주 매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JP모건 주가가 5% 급등했다고 합니다. 주요 기업들의 매출, 자금 조달 등과 관련된 해외 이슈입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이 해외 시장에서 초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13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페덱스가 요금 인상과 택배 물량 급증으로 4분기 수익이 2배 증가됐다고 합니다. 중국 한화그룹이 필리핀의 일관제철소 1단계 건설 중이며 총 3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구글 자매 회사 헬스컴퍼니 베를리가 신규 자금 7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블랙스톤이 ISN 소프트웨어를 20억 달러의 지분 인수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칩 부족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생산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 대량 구매, 일본 칩 공장 화재, 프랑스 파업, 동남아 코로나 봉쇄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 직원 2,200명을 구조 조정했으며 퇴직금이 최대 5억 5천만 달러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위반 등에 관한 해외 이슈입니다. 중국이 미국, 한국, 이용산 고무 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월마트가 PS5 주문 취소로 고객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인도 아이폰 공장 위스트론이 근로자 임금 체불에 사과했습니다. 애플은 위스트론의 행동 강령 위반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